국민 라디오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신년 기자회견 했습니다. 예. 무슨 말을 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죠.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비선 실세 논란 등과 관련해서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았는데 예.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기자회견 했죠. 예. 김기춘 실장과 관련한 언급은 있었는데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사심이 없는 분이다. 사퇴는 현안을 수습한 뒤에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나중에 좀 두고 보겠다 이런 건데 김기춘 실장 경질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요. 여전히 김 실장을 신임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읽힙니다. 예.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생각도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정호성, 안봉근 그리고 이재만 비서관이죠. 이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보다 더욱 강한 어조로 신임을 확인했습니다. 예.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충고를 그냥 일축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며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고 그런 비리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대대적으로 뒤지는 바람에 진짜 없구나 하는 걸 나도 확인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역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예. 그러면서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하면 누가 내 옆에서 일하겠느냐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일종의 레토릭까지 동원해가지고 특정인들을 이렇게 감싸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믿는다는 표현을 한 걸로 보이고 누구도 그런 상황이라면 나를 도와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교체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윤회 씨를 둘러싼 얘기도 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씨가 정말 실세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실세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윤회 씨는 이미 수년 전에 자신을 돕는 일을 마치고 곁을 떠났기 때문에 실세일 수 없고 국정 근처에도 올 수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정윤회 문건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문건에 대한 얘기도 한마디 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건의 내용이 이미 날조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 일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건 안타까운 일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인사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바로 잡으라고 했는데 아무런 보고도 없어서 조치를 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여기 제가 한 가지 좀 사족을 달아보자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이 날조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밝혀졌다는 주장이 사실 이게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검찰은 주장하는 기관입니다. 그 주장을 가지고 기소를 하면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도 공소 사실을 통해서 공소장을 통해서 주장하는 건데 글쎄요. 이 정부의 영역에 있는 사실상 대통령의 그 영역에 있는 이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검찰이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밝혀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근본적으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건과 관련해서 파동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들썩거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한 사과도 이어졌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 데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돼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문건 파동을 일부 인사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꾸며낸 것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오히려 박 대통령에 대한 충정에서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여전히 좀 본질하고는 동떨어진 입장 표명이라는 느낌을 많은 분들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서 특검 요구가 많았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은 사실에 대한 실체가 있거나 권력을 휘둘러서 감옥에 갈 일을 했거나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을 때 해야 한다면서 문건도 조작, 허위로 밝혀졌는데 의혹만 갖고 특검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 파동이 클리어됐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예. 이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과 관련해서는 항명 파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민정수석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가서 정치 공세에 휩싸이게 되지 않을까, 문제를 크게 키우진 않을까 걱정한 것 같다 이렇게 애써서 사태를 수습하려는 듯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이제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해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네. 어찌됐든 김효진 PD는 이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 걸음도 나은 게 없다는 예. 그런 평가밖에 내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내린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결국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모든 의혹을 지금 일축하는 거거든요. 예.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그렇게 본질과 닿아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금 변종만 울리는 그런 사안 가지고 자기 레토릭을 구사하면서 이렇게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문제에 관해서도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얘기들이 많습니다. 세간의 정서와 너무도 동떨어진 얘기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데 박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접촉,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당초의 약속을 어겼다. 이런 유가족 등의 지적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과 여러 차례 만났고 예. 각계각층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울며 불며 하소연하고 있죠. 말 그대로.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참 궁금하고요. 각계각층과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각계각층이라는 게 대체 어느 층인지 어느 계의 어느 층인지 궁금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치권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부터 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오늘 회견에 대해서 국민에게 새해 선물을 주지는 못할 망정 고집불통에 오기만 재확인시켰다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예. 유기홍 수석 대변인의 말입니다. 유기홍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절망과 불통에 자화자찬 회견이 되고 말았다면서 그간 소통을 잘했다고 강변하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유 대변인은 또 반성과 사과는 없고 대통령이 남탓만 하고 있다. 인사쇄신과 국정쇄신은 없고 고집불통에 오기만 있었다면서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없었고 박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늘어놓은 하나마나한 신년 기자회견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예, 아무리 여야라지만은 어쩜 이렇게 다를까 싶습니다. 예. 박대출 대변인이 논평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고뇌에 찬 자성을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 그렇군요. 예. 네, 뭐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예. 박 대변인은 또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으로 국가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서는 실체 없는 중상모략인 만큼 분명한 선을 긋고 국정 중심을 잡아 나아가겠다는 단호함을 보여줬다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예. 예. 다소 괴리감이 느껴지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거의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지난해 말에 열린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예. 어떤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2시니까 조금 전에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예. 12월 임시국회입니다. 지금 회기는 정식으로는 12월 임시국회입니다. 그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전체 회의 열고 본회의에 올릴 법안들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우선 세월호 배보상 법안 오늘 올라왔고요. 또 특별감찰관제 후보자 추천안, 그리고 이 남북 당국 상호 비방 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즉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결의안도 중요합니다. 예, 정말 주목해 둬야 할 그런 법안들이 많은데, 근데 최근 가까스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도 관심인데 네. 어떻게 오늘 처리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오늘은 물 건너 갔습니다. 예. 김영란법은 워낙에 적용 대상이 방대하고 획기적인 법안이다 보니까 오늘 안에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법사위 심의까지 통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습니다. 예. 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최종적으로 법사위를 거치죠. 오늘 오전에 정무위 전체 회의는 통과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었고 오늘 오전에는 정무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를 한 겁니다. 근데 법사위에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 법안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애초 법안을 제출할 때는 적용 대상이 공직자 위주였다면서 적용 대상을 넓힌 만큼 탈법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장치를 마련했는지 걱정이 된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 지금 여야가 만들어낸 대로 법이 집행이 되면은 적용 대상자가 최대 2천만 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예. 입법 과잉이라는 말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일단 여야는 오는 2월에는 어떻게든 좀 다듬어서 처리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정치권 소식 살펴보니까 정동영 전 상임고문은 새정치연합 탈당과 동시에 국민모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네, 국민모임의 창당 행보 빨라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정동영 고문하고 아까 오전에 전화 통화를 좀 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전면에 나서서 좀 얘기 좀 해달라, 인터뷰도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국민 모임이 정동영 당이다 이렇게 인식이 될까봐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름대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예. 자, 정확하게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모임이죠. 국민 모임. 여기 대변인인 양기환 이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이사장이 최근 뉴스바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 모임은 오는 4월 재보선에 가능한 한 후보를 내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 모임은 오는 4월 재보선에서 적어도 한 곳에는 직접 후보를 내겠다, 지금 이런 목표고요. 정당이 오롯한 형태를 갖추지 않는다면 창준위 단계에서라도, 창당 준비위 단계에서라도 어떻게든 후보를 내보겠다. 그리고 좀 이런저런 말들을 종합하면 아마 광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자, 이런 가운데 국민 모임이 조금 전에 시작을 했을 겁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 국민 모임 서울 대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주제는 야권 교체 없이 정권 교체 없다이고요. 한양대 이도훈 교수, 그리고 한신대 이혜영 교수 등등 이 진보 진영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발제 및 토론을 벌입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전국 돌면서 토론회 벌여가지고 새 확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 근데 앞서 김효진 PD께서 그 방송 출연을 조금 고사했다라는 정동영 상임고문의 이제 전화 내용을 좀 전해주셨는데, 네. 국민모임 서울 대토론회에는 참석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현장에 있지는 않으니까는 예. 지금 뭐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참석 안 하는 걸로 알려졌었거든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대신에 당분간은 지역을 좀 돌면서요, 자신이 국민 모임에 동참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하고 지지자들의 협조를 구하고 뭐 이럴 것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본인의 정치적 본거지인 전주 지역을 포함한 호남 쪽에 좀 공을 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요, 이 지지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구하는 것이지만은 지금 재구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정배 전 장관입니다. 예. 국민모임 쪽에서는 지금 계속 러브콜을 던지고 있습니다. 천정배 전 장관이 재보선에서 어느 한 지역에서 아무래도 광주를 연상할 수 있겠죠. 여기 좀 띄워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을 정동영 전 고문도 설득을 하거나 적어도 이 천 전 장관의 결단을 좀 기다려가지고 모양새를 좀 더 무게감 있게 만들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20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은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와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이 기이한 사건은 한국 내 보수파와 탈북자들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민주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뉴욕타임즈는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며 비판가들은 이적 행위에 관한 모호한 규정 탓에 법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작은 좌파 정당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도 표현의 자유 제한을 우려했는데요.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대체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왔다라고 말하면서도 국가보안법에 관해서는 일부 경우에서 보듯이 그 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신은미 씨가 지난 3주 동안 한국에서 출국 정지된 뒤 검찰이 강제 출국을 요청하고 5년간 한국 입국을 금지했다는 보도를 통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을 영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무를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신은미 씨는 아시다시피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미국 LA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34개국 정상급 인사들을 비롯해서 무려 370만 명이 프랑스 각지에서 거리 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앱도 테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런 행진이죠.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등 세계 34개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현지 시각으로 11일 오후 파리 레피블리크 광장에서 나시온 광장까지 약 3km 정도 이르는 행진을 선두에 서서 이끌었습니다. 예. 이들은 표현의 자유 수호 및 테러 추방에 대한 연대 의지를 천명했고요. 또 이날 행진은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가 됐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역대 최다인 총 370만 명 정도가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시민들은 내가 샤를리다, 우리가 모두 샤를리다 와 같은 피켓이나 프랑스 국기 또는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연필, 펜 등을 들고 거리에 나섰고 사실 추가적인 테러 위협 그런 사고가 우려가 됐었는데요.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앞서서 프랑스 풍자 주간지죠. 샤를리 앱도 테러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파리 안팎에서 벌어진 테러, 인질 사건으로 시민 17명과
또 인질범 3명을 포함해서 총 20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 행진에 참여한 국가 정상 중 일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언론 탄압으로 비판을 받아온 터키 그리고 이집트 등의 지도자들도 이번 행진에 참석을 했는데요. 평소의 행동과 다르다는 이유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국경 없는 기자회의 크리스토프 딜로이르 사무총장은 파리에서 열린 테러 규탄 행진에 언론인을 탄압해온 국가 지도자들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참가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는데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문제 삼은 국가는 이집트와 터키, 러시아, 또 알제리, 아랍에미리트 등입니다. 특히 터키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부패 혐의를 다룬 언론인 70명가량이 기소된 상태이고요. 이집트에서는 알자지라 방송 기자를 포함해 언론인 16명이 허위보도 혐의 등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러시아도 역시 언론인 여러 명이 현재 수감 중이고요.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행진과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딜로이르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은 우리는 언론의 포식자들이 샤를리 앱도의 무덤 위에 침을 뱉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테러를 당한 프랑스의 잡지사 샤를리 앱도의 이슬람 풍자 만화를 게재한 독일의 지방신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독일 경찰 당국이 일간지 함부르거 모르겐포스트가 들어선 건물에 현지 시각으로 11일 새벽 누군가가 인화물질을 던져서 화재가 발생했고 서류들이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예. 함부르거 모르겐포스트는 웹사이트를 통해 밤사이 방화 공격으로 보관하던 서류들이 소실됐지만 마침 건물 안에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신문사 근처에서 청년 2명을 용의자로 붙잡았고요. 이번 사건이 이슬람 풍자 만화를 게재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르겐 포스트는 샤를리 앱도가 테러 공격을 당한 다음 날 샤를리가 보도했던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풍자 만화를 다시 지면에 실어서 살해된 언론인들과 연대감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화재 소식이 있는데 그제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였는데 이번 참사의 원인이 규제 완화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다고요. 예, 그제 경기도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했는데요. 이 아파트의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 이 건물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도입된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주로 1, 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의 한 가지로 공급이 추진됐던 것인데 이번에 불이 번진 드림타운 또 해뜨는 마을 이 3가지 건물 모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실상 내용은 원룸 또는 오피스텔 이런 다가구 주택과 다를 것이 없는데요. 하지만 아파트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각종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대폭 줄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화재가 빠르게 옮겨붙은 이유도 10층짜리 쌍둥이 건물 형태로 지어진 대봉 그린 아파트와 드림타운의 간격이 1.5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물 간격이 최소 50cm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이 화근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건물 외벽 소재가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군요. 예, 건물 외벽은 드라이비트라고 불리는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있는 단열재로 마감 처리가 됐는데요. 이 소재는 값이 싸고 또 시공이 간편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불에는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외벽 소재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문제도 있는데요. 이번 화재는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서 차량으로 옮겨 붙고 이렇게 해서 삽시간에 피해가 커졌는데요. 주민들에 따르면 이 건물 1층 주차장은 늘 차로 붐볐고 총 88세대나 거주한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차량 화재가 바로 주거시설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11층 이상의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또한 역시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와 또 규제 미비가 이번 화재를 참사로 키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미국 방화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이 스프링클러가 화재 확산을 막는 비율은 95%, 사실상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화재 확산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 정유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에 1조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감사원이 고발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강 전 사장의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하고 국회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우선 감사원 감사자료를 분석하고 기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 강영원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에너지 기업인 하베스트사의 정유부문 계열사인 날사를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인 뒤에 부실 심화로 헐값에 매각해서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석유공사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이 인수합병 실적 달성을 위해 부실 자산임을 알면서도 날사의 인수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 올해도 건설사들이 대거 분양주택을 쏟아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 부동산 114 그리고 건설업계 등의 반응을 보면요. 예. 올해 민간 건설사들이 전국에 30만 8천여 가구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민간의 분양 실적이 27만여 가구 정도가 됐는데요. 지난해보다 무려 3만 8천여 가구가 많은 셈입니다. 예.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라고 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분양 물량을 합치면 사상 최대치인 40만 가구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부동산 114가 예측을 했는데요. 물론 실제 올해 분양 실적이 정말 40만까지 갈 것이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통상 건설사들이 연초에 내놓은 목표치보다 적은 물량을 실제 분양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는 이런 수치가 정부가 예측한 주택 수요를 웃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주택 종합계획에서 밝힌 이 기간의 주택 수요는 연간 39만 가구로 예측이 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양상,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과잉되는 이런 양상은 주택경기 침체의 해법으로 공급 축소를 내놓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 담배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면세 담배로 많이 이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정부가 면세 담배에도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예. 올해부터 담배값이 오르면서 인기를 이제 면세점 담배가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면세점 담배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 인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늘 면세담배의 가격이 시중 가격과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돼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면서 면세담배 가격은 업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개입할 여지가 크지는 않지만 정부도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현재 국산 에세라는 담배의 경우는 시중가는 한 갑에 2,500원이었던 것이 올해부터 4,500원으로 올랐죠. 예. 그런데 면세가는 1,900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하지만 면세 담배값은 담배 제조, 공급 업체와 또 면세점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방법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면세점 담배에도 건강증진 부담금과 또 폐기물 부담금 이런 세금을 붙이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KTNG 관계자는 일반 소매점과 면세점의 담배 가격 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라면서도 가격 인상폭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휘발유 값이 천차만별이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곤 했는데 휘발유를 리터당 1,3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가 서울에도 등장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서울 강서구 개화동 주유소가 휘발유 값을 리터당 1,415원에서 1,399원으로 16원 내렸습니다. 예. 국제유가 폭락으로 국내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계속 내리면서 지난주부터 리터당 1,300원대 주유소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은 임대료 또 그리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면 유가 하락 속도가 더딘 편이긴 합니다. 예. 개화동 주유소 관계자는 셀프 주유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변 주유소 대비 최저가 전략을 펼쳐왔다면서 유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어 가격을 내렸다고 가격을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값은 리터당 1,542원까지 내려왔고요. 충북 음성의 상평 주유소가 리터당 1,285원 최저가로 판매 중입니다. 가장 싸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1,300원 밑으로까지 내려온 셈이고요. 예. 그리고 1,300원대에서 기름을 팔고 있는 주유소는 전국에 74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휘발유 평균값 같은 경우에는요. 1,616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저렴한 대구보다는 리터당 103원 이런 비싼 상황입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값은 2014년 1월 리터당 1,800원에서 시작해서 지난해 10월 1,700원 그리고 12월에는 1,60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1,3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산문집과 시집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소설집이 발간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추모 산문집인 눈먼 자들의 국가 그리고 시집인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이렇게 두 가지 책이 출간된 적은 있는데요. 예. 소설집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 될 예정입니다. 소설집 발간을 주도하고 있는 박민호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오늘 밝혔는데요. 이 내용을 밝혔는데요. 지난해 12월 3일 평소 잘 지내고 있던 지인들이 모여 소설가들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 추모하는 마음을 모으고 의미를 성찰적으로 되새기는 공동작업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 같은 작업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소설집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설집에는 박민호, 전성태, 이평재, 이명랑, 최인석, 심상대 등 15명의 작가가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 또 소설가 한숙현 씨도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설가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원고를 모아서 3월 중순에서 말경에 예옥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원고는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물론이고요. 한국 사회의 문제를 성찰적으로 살필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단편과 중편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아직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익금은 세월호 관련 사업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예. 3월이면은 만나볼 수가 있겠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입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총평을 한다면 지난해 집권 2년차 접어들었을 때와 비교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제 저 개인적으로 평하기는 이제 문어체 회견에서 구어체 회견을 시도했다. 예. 이 정도의 이제 분위기의 변화가 있었고요. 전년도에는 이제 12개의 질문을 국내 기자로부터 받았는데, 예. 올해는 이제 내외신 기자들 16개 질문. 그래서 질의응답을 좀 많이 소화했습니다. 예. 모두 발언 한 20여 분 있었고요. 모두 발언의 기조는 이제 국정기조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예. 지난해에 이야기했던 이제 남북관계 통일 문제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일 방점이 찍혔던 것은 이제 지난해에도 경제 개혁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 올해는 이제 경제 활성화에 대통령의 관심은 집중이 됐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 모두 이 발언과 상관없이 질의응답이 이제 1시간여 진행이 되면서 예.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9일에 국회 운영위 때 벌어졌던 이 김영한 민정수석 이 항명 파동 예. 이것을 중심으로 한 이제 연말부터 이어진 의혹에 대한 질문들이 초기에 많이 나와서 예.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이제 가장 좀 초미의 관심이 됐고요. 예. 그 이외에도 이 당청 관계, 내각과의 소통 문제, 기업인 가석방 이런 이제 질문들이 이어져서 다소 곤혹스러울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예. 대통령의 이제 이 답변 소화가 쭉 진행이 됐습니다. 예.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핵심 비서관 3명은 교체할 뜻이 없다. 또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또 이게 이 앞과 뒤에 논리 모순이 크게 발생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벌어진 일 분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국기문란이라고까지 규정됐던 문건 유출건 등 이 다 통합해서 송구하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모두 발언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예. 그리고 또 이제 속보가 뜨기를 초기에 청와대 조직 개편한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예. 이 뒤에 질의응답에서 나온 얘기는 의외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었어요. 우선 이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이라고 하는 게 엄중하게 다뤄지면 이게 사실 9일 운영위에서 오후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제 해임을 건의한다. 해임 건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징계 수준에 돌입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었는데요. 예. 사실 주말 사이에 하루 만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 이런 취지였습니다. 항명 파동으로 보지 않는다. 기자가 이제 항명 파동이라고 지목했지만 예. 본인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취지로 흘러가면서 이 개인의 소신이라고 이제 비호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끝에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해서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애둘러서 유화적인 화법이 사용이 됐는데 결국 이 직속상관이 비서실장 그 위에 대통령임을 전제한다면 예. 민정수석 비서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결국은 밑에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옳다고 믿는 것, 국민이 소환하여 국회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이제 바로 항명인 것인데 예. 항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완화된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결국 옳은 것을 옳게 진행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왜 여튼 질책이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남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진 것은 문건 유출이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핵심은. 근데 이제 정윤회 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년 전에 곁을 이제 떠난 사람이고 전혀 실세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전에 밝혔던 것처럼 내용은 다 이제 찌라시고 허위인데 이 국정 근처에도 온 바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이제 발끈하셨냐 하면 이게 대통령이 가장 좀 오늘 기자회견에서 격앙됐던 대목인데요. 이 의혹에 놀아나는 이제 국민들 탓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건전하지 못한 사회 풍토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질타를 날려서 결국 문제는 사회이지 청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청와대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앞부분에는 조직 개편을 하겠다.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국민 대중의 이 어떤 공감, 교감을 청와대가 받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응답상으로 가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제 사심이 없는 분이다. 어찌 보면 대통령의 말씀을 액면가로 그대로 보면 이게 무슨 이제 직업, 직무가 아니라 마치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청와대에 가 계신 것 같은 뉘앙스예요. 오직 그냥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제 계셨던 것일 뿐이고, 우선은 이제 사퇴는 예견이 됩니다. 하지만 선수습 후 사퇴. 요약한다면 이렇게 우선 지금 이제 사안의 수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습 이후에 결정할 일 해서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이었고요. 더 좀 심각한 것은 이제 소위 문고리 3인방. 이 비서관 3인에 대한 언급에서는 그들은 억울하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들을 의혹을 가지고 뭔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면 누가 내 곁에서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요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국민 정서가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문제는 지금 이제 인사위원장으로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졌고 또 문건 유출도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해서 사태가 커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이제 이미 사과도 한 바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이제 국민 여론 혹은 이제 언론의 비판 이런 대목에 대해서 국민 공감은 좀 오히려 멀리하고 측근 챙기기를 먼저 하는 이제 제스처로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요 대목이 지금 현재 이 여론과 굉장히 골이 크다. 결국은 이 골이 크다는 게 이 불통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는 건데 이 개선점은 보이지 않고 우선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 부분이 가장 좀 이제 이 답답한 사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통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좀 이렇게 청와대를 두고서 많이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부분은 이제 이 기자 질문은 이런 취지였어요. 뭐냐면 내각에 대한 질타를 좀 하면서 장관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로 이 서면 보고를 주로 받으시다 보니 대면 보고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 대면 보고를 좀 늘리실 생각은 없느냐 이런 취지의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의 답변은 이 장관들이 이 국민들 눈에 띄지 않을 수는 있어도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약간 문체부 유진용 전 장관 이야기를 이제 언급하는 뉘앙스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관료들을 이제 질책하고 더 강한 개혁안을 도출하라는 취지였는데 그 이제 야단을 이제 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잘못도 이제 번져나갔다는 이제 변명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건 이런 대목입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이제 지목했다는 발언을 이제 전제하면서 그 대통령의 수첩에 뭐 전모 혹은 뭐 진모 전 이제 문체부 내 국장과 과장의 역할까지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장차관은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이제 미스테리로 남는데 하지만 또 장관들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인물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알 수 있겠느냐. 일단은 이제 프로필을 보고 뽑아서 믿고 맡겨서 쓰는 건데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장관들은 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청와대 출입을 하는 기자들인데 그렇게 모르냐. 그리고 그 소통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정말. 좀 이제 약간은 그 웃음 섞인 역질문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된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거두절미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늘 보고 있으면서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그렇게 거두절미한 대목이라든가 그렇군요. 대통령은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을 잘 알고 계시면서 장관들의 또 이제 밑에 관료들에 대한 통제는 다소 느슨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치부하셨다면 어떤 대목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시고 어떤 질문은 또 굉장히 피상적인 모범 답안으로 회피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완급 조절은 좀 이제 답변의 어떤 적절성 혹은 뭐 이제 이 사실성 면에서 어쨌든 좀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설득되기는 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진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사면이냐 가석방이냐. 그리고 이제 경제지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공약 때부터 이제 대선 전부터 이 특사 대통령 특사는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 이건 이제 공약 사항이니까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검토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기자가 이제 직접 꼼수라는 말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결국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중이 이제 작용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원론적인 모범 답변을 하셨어요. 뭐냐면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도 안 되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 측면에서 법무부가 결정할 일 이렇게 이제 법무부로 다시 책임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국민 법감정, 국민 여론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반대 여론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형평성 측면으로 본다면 형기의 최소한 절반 이상 3분의 2, 4분의 3을 맞춰야 일반 이제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한다면 지금 뭐 SK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가석방 대상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또 이제 법무부가 결정할 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은 사실은 지금 불용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결정할지를 봐야 하는데 법무부가 과연 법무장관이 이 가석방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독단적인 권한을 가진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이제 가석방 관련 진행되는 추이를 보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언급을 굉장히 좀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발언의 이제 대부분은 경제 활성화가 주요 방점이었고요. 저 질의에서는 당청 관계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친박 인사 7명과 12월 19일에 모였던 것 이것 때문에 이제 김무성 당대표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대통령은 그게 19일이 그렇게 중요한 날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 우연히 이제 그 날짜가 나서 모여진 것이고 별 이야기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청 관계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필요하다면 김무성 이제 당대표와도 얼마든지 만나겠다. 이제 이런 취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러면서 이 개헌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질의가 나왔어요. 앞부분에 쭉 이야기한 대부분 경제 활성화, 규제 혁파의 문제라든가 내수 진작, 3만불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런 이제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또 이제 창조 경제에 대한 방점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뒤에 질의응답에서는 결국은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조로 이제 매짐을 한 게 되어서 오늘 대통령의 포커스는 주로 경제 활성화와 경제 이슈였는데 사실은 그것을 뭐 이제 2015년 비전으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워진 부분은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연말부터의 비선 실세 의혹의 내용을 해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많이 좀 퇴색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그 총평을 좀 부탁드리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집권 3년 차가 굉장히 무거운 해거든요. 우리가 이제 취임 초기에 그런 이 진단들을 많이 했는데 이 개혁 과제는 이 집권 원년에 밀어붙이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다. 근데 이제 2년차 지났고요. 3년차로 접어드는 상황인데 올해는 이제 임기 절반 전환점을 도는 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연말부터 국민 체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특히 이제 경제 효과에 대한 체감 문제인데 오늘도 또 이제 이 초이노믹스를 조금 지지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방점이 있었는데 이런 대목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은 지난해 4.1 조치라고 해서 초이노믹스의 신호탄이 지난해 이제 이 만우절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부동산 경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 체감적으로 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뭐 강남이라든가 이제 일부 지역에서 조금 거래가 있다, 상승세가 있다, 이런 아주 좀 아슬아슬한 이제 이 시그널만 좀 나오려다 말려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경제에 올인을 했는데 올해 만약에 경기 회복을 국민 다수가 체감하지 못한다면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좀 국정 지지율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총평한다면 이 통일과 경제라고 하는 대통령이 좀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고 싶었던 정책 기조에 방점이 찍혔어야 하나 사실은 청와대를 둘러싼 인적 쇄신과 이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이제 일방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말끔한 해소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이 의혹이 커지는 예. 그런 대목 쪽으로 흘러갈 기류가 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미 이제 SNS에서는 상당한 이제 실망감, 소통의 강화 혹은 이제 국민에 대한 공감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1년차, 2년차 이어왔던 기조를 밀어붙이는 느낌이다라고 하는 이제 반응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본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은 기자회견으로 아마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동영 상임고문 탈당으로 야권에 어떤 파장 가져올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야권은 다 자기 갈 길을 각자 가는 쪽으로, 근데 이게 이제 통합보다는 분열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예. 지금 28 전당대회의 김을 좀 많이 빼고 있는 대목인데요. 또 지금 최근에 왜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고문이 부산에 출마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저 문성근 당시 고문이 이 김한길 대표 체제가 선출되기 전당대회 바로 전날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좀 비교가 되면서 정동영 전 고문의 이제 김백이다. 이렇게 이제 또 관측들을 많이 하는데 예, 예. 이게 어쩔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우리가 지칭하고 있는 이 제1야당은 그 안에 최소한 3개, 많게는 더 많은 갈래의 노선을 가진 이 대파들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대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발전적인, 생산적인 해체와 재구성 과정을 2012년 대선 패배 이후에 만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더디게 분열의 길을 가고 있어서 이것이 총선 전에 또 어떤 급박한 이제 야권 연대로 재구성이 되더라도 국민들에게 좀 새로운 메뉴로 신선한 레시피를 주기는 어려운 정치 구도로 가고 있고요. 한동안은 제가 보기에는 더 분열의 이제 구도로 갈 텐데 28 전대 후에 한 번 더 갈라질 것이 이제 문제예요. 우선 정동영 고문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구통합진보당이 지금 이제 공동화돼 있는 어찌 보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더 좌클릭돼 있는 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어서 예.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18.7%의 높은 지지가 표명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좀 실망감이 오히려 모여지는 어찌 보면 그 창당되기도 전에 안철수 현상과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대목에서 저는 야권의 분열은 이제 올해 한 중반기까지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